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오늘 저는 진화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저희 팀이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보자 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시스템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기술적 한계와 운영상의 고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어떻게 견고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실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의 시스템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QR코드나 슬라이드 사이트를 통해 남겨주시면 세션 마지막에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달 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로 시키면 되지 굳이 앱을 써야 하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할 때 전화를 걸지 않고 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주문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처음 실시간 처리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1시간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배치로 처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달앱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처럼 배치 처리만으로는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더 빠르게 쌓이고 사용자 행동은 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 없이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저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도메인 팀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처리 관련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주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받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할지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실시간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시간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단 빠르게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인 기존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실시간 파이프라인은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크게 복잡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었고 일단 작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처음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데이터 플랫폼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환경을 기반으로 빠르게 실시간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미 배치 엔진으로 스팍을 활용하고 있었고 스팍은 배치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처리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인 스파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술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파크에서는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파크는 D스트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파크 스트리밍과 SQL 기반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스파크 커뮤니티에서도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고 이그젝틀리 원스 보장이나 지연 데이터 처리 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SQL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실시간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팀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프카와 스팍을 사용해서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실시간 처리 결과는 RDB에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시간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툴이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어플로우입니다. 왜 에어플로우가 필요할까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특성 때문에 한 번 실행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시간 처리 과정에서 외부 테이블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놓였습니다. 만약 이 참조 테이블이 불변 테이블이라고 하면 앱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참조해야 하는 테이블이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 갱신된 최신 테이블 데이터를 다시 참조해야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갱신된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앱을 재시작하거나 외부 저장소를 활용하여 갱신된 정보를 저장소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앱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작업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조하는 테이블은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테이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인 앱을 주기적으로 재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방식은 충분히 적절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이용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주기적으로 재시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테이블을 안정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첫 번째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이 구성 덕분에 저희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새로운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로서 주문이나 결제, 사용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개발 분야에서도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계속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초기 실시간 파이프라인은 신속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에 기존 인프라와 도구를 최대한 재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배포는 가능했지만 운영 단계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여러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신규 프로젝트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저희 팀은 시스템 설계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축한 파이프라인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팍 기반의 스트리밍 앱은 EMR 클러스터에서 실행됐는데 내부적으로 EMR 클러스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클러스터가 종료될 때마다 앱도 함께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리밍 앱을 위한 전용 클러스터를 따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는 운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또 다른 한계로는 스트리밍 앱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재시작해야 했습니다.
스트리밍 앱 특성상 배포와 같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시작이라는 동작은 데이터 지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은 확장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벤트가 급증할 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되거나 감소할 때 스케일 인 되는 기능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실시간 파이프라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마주한 결정은 스트리밍 처리 프레임워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스팍과 플링크를 비교해 보면 플링크는 처음부터 실시간 처리에 좀 특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스파크 역시 스트리밍을 지원하지만 배치 중심의 설계 위에서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된 형태여서 플링크만큼은 처리 효율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 트렌드에서도 플링크가 점차 스트리밍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였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플링크를 핵심 프레임워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환경에 배포할 것인가였습니다. 기존의 EMR 클러스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매니지드 플링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검토했습니다. 기존 스트리밍 시스템은 EMR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강한 결합 문제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졌고 클러스터 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운영 부담이 사라지므로 개발자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 자체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고가형성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작업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매니지드 플링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 매니지드 플링크를 기반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이후에 이 환경을 기반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시간 처리 파이프라인들은 점차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춰 이제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용 부담 역시 함께 커졌는데요. 매니지드 서비스는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동반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 외에도 서비스의 제한적인 유연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정 변경이 가능했고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플링크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환경 접근이 어려워서 디버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 경험을 통해 저희는 각 접근 방식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각 시스템의 이점은 분명했으나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겪은 문제점들은 향후 스트리밍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스트리밍 시스템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극복할 새로운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성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희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목표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팀 전체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추세였기에 자연스럽게 저희의 실시간 처리 파이프라인 또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의 운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로의 전환이 가져올 개선 효과와 구체적인 장점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매니지드 플링크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공유할 수 있고 스트리밍 앱에 최적화된 오토스케일링이나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운영 제어권 확보입니다. 제한적이었던 매니지드 환경과 달리 원하는 플링크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클러스터 설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모니터링과 로깅 시스템을 자유롭게 연동하여 옵저빌리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및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덥스 기반의 CI/CD를 통해 배포와 롤백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환경과 동일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 배포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신규 스트리밍 시스템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플링크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오퍼레이터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오퍼레이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링크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선언적 구성, 그리고 장애 자동 복구 등을 통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운영 복잡도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매니지드 플링크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파이프라인과 신규 쿠버네티스 파이프라인의 처리 결과가 동일한지 철저히 검증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초기 파이프라인들 역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덕분에 이제는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에서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니지드 플링크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매우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인프라 대비 6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는 원화 기준으로 연간 1억 1,3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그 당시 19개의 매니지드 플링크 앱을 기반으로 산출되었고요. 애플리케이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비용 증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트리밍 시스템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다음 여정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이벤트의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중에 필수 필드가 느리거나 데이터 타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즉시 종료되고 장애 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타입 문제나 널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고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주된 실시간 처리 소스가 카프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카프카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과 중간 관리를 위해 스키마 레지스트리라는 특화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도입은 파이프라인 운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었습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이벤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이로써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스키마 진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 구조 변경 시 호환성을 강제하고 팀 간의 협업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도메인 팀에게 즉시 알림이 가서 운영 대응 속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도입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아브로나 프로토버프와 같은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부가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품질 확보와 협업 효율 향상 그리고 성능 개선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데이터 형식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비즈니스의 로직을 위반하는 데이터는 여전히
애플리케이션의 장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데드레터 큐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드레터 큐는 파이프라인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오류 이벤트를 격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강제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이 데드레터 큐의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알림이 발생하면서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입한 것은 건수 검증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도메인 팀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싱크로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비즈니스 로직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싱크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에서 1,400만 건의 데이터가 전송됐지만 비즈니스 로직 문제로 인해 1,000만 건만 전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한참 뒤에야 발견이 되었고 그때가 되면 좀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스와 싱크의 데이터 개수를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발행되거나 중복 발행된 등의 문제를 바로 감지하게 되었고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의 장애 대응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스트리밍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알람 체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파이프라인의 처리량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같은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집중되거나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시보드를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슬랙이나 전화 알람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알람 시스템 덕분에 실시간 파이프라인의 운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처리와 백업입니다. 스트리밍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벤트를 재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재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이벤트를 발행한 도메인 팀에서 해당 이벤트를 재발행해 주는 것인데요. 해당 팀에서 큰 리소스 투입 없이 재발행이 가능하다면 손쉽게 재처리가 가능했지만 도메인 팀의 사정으로 이벤트 재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팀에서 문제 발생 시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는 이벤트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벤트 백업은 재처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원본 토픽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스템을 위해 별도의 백업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메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은 플링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백업 목적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커넥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가 카프카로 구성되어 있고 카프카 커넥트를 이용하면 좀 손쉽게 아이스버그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업 데이터는 재처리를 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시스템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간 분석 데이터 서비스인 스타락스를 도입했습니다. 스타락스는 실시간 파이프라인으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낮은 지연 시간으로 적재하여 서비스 레이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가 다양한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스타락스로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고 분석 대시보드도 역시 지연 없는 상세 현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파이프라인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저희 팀은 이 지식을 활용해 내부 개발자들이 손쉽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우한 형제들 내부에서는 데이터 팀뿐만 아니라 다수의 팀들이 이미 플링크를 사용해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 매니지드 플링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을 하기에 앞서 저희는 내부 사용팀들을 대상으로 현재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운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개선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설문 결과 현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은 배포가 불편하고 모니터링 및 로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효율적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없다고 요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스트리밍 시스템은 이미 내부 여러 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쌓인 노하우와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팀들도 손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구성할 때 내부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지식만을 가지고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YAML과 SQL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최소한의 기본 지식만으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QL 기반으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되면 개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특히 실시간 처리 쪽에서는 훨씬 더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단위의 텀블링 윈도우에서 액션 타입별로 이벤트 개수를 집계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 플링크에서 데이터 스트림 API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윈도우 설정이나 집계 함수 그리고 상태 관리 등 모든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SQL 기반으로 구현하게 되는 경우 소스와 싱크만 정의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간단하게 몇 줄의 쿼리로 작성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스트리밍 플랫폼은 개발자가 복잡한 기술 구현 부담을 떠나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SQL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UDF를 직접 구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SQL만으로 구현하기 힘든 레코드 단위의 세밀한 로직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랫폼 사용의 범위와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개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는 스트리밍 SQL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노트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활용하면 개발자들은 SQL과 UDF를 빠르게 작성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앱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앱 상태를 보여주는 플링크 대시보드 역시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고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안정적인 운영 환경과 기술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학습만으로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은 작년 12월 이때부터 이제 내부 팀들에게 제공되어 현재까지 5개의 조직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플랫폼 도입 후 10개의 기존 파이프라인이 이관되었고 6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추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내부 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실시간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목표와 방향을 간단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스트리밍 레이크하우스의 강화입니다. 현재는 아이스버그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파치 파이몬 기반의 스트리밍 레이크하우스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기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실시간 검증 시스템의 기능 강화입니다. 기존의 건수 검증을 넘어서 데이터 지연 시간 검증과 유효성 검증과 같은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검증 시스템을 다각화해서 실시간 데이터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전사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여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